애플, 테슬라, 아마존, 네. 구글 죄다 배당이 없거나 약한 주식이에요. 네네. 들어올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뭐 책을 쓰는 작가기도 하고요. 뭐 인세는 근데 사실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네. 근데 뭐 소소하게 들어오는 원고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활동하고 있는 채널 뭐 새롭게 맡은 고정 프로그램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알바를 하는 수준 정도의 수익밖에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완전히 자리 잡은 그런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만큼은 그렇게 좀 또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소하게 일이 들어오는구나. 네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제 장이 완전 바뀌었어요. 네. 너무 힘든 장이에요. 네. 그럼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 팔고 어떻게 버텼어요? 저는 이런 게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런 상황을 지금 처음 겪는 게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0%, 30%가 아니라 한 40, 50%도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한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그런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하락한다라고 해서 팔고 뭐 좀 상승한다라고 해서 사고 그런 모멘텀 투자자가 일단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좀 정량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퀀트 투자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좀 그런 퀀트 투자에도 결국에 본인의 가치 판단이 저는 개입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의 이제 가치 판단은 이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적은 노력으로 장기간에 내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락장이 와도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아, 어차피 네. 오를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내 네. 편이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투자주 여쭤보면은 네. 지금은 좀 어떻게 투자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갈 거고요. 추가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 너무 하고 싶어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환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환율이 지금 1,400원대인데 저는 이게 좀 평균적인 수준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서 내가 20%를 마이너스 한 채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조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환율이 이제 안정화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안정화라는 게 한 1,200원대 그 밑으로 네. 떨어지는 그 속도가 얼마나 좀 빨리 올 것인가 그게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금리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고 한국보다 더 가파르게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달러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수요가 더 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점, 러시아 뭐 전쟁 같은 게 있겠죠. 위기 상황이라는 점과 이 금리 인상 속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저는 강달러 기조가 그렇게 빨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가가 올라붙는 속도보다는 이 환율이 안정화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환율이 조금 안정될 때 주가가 여전히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더 하락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사서 모으는 그 투자를 시작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네. 그땐 들어갈 것 같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 투자의 그런 기본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좀 환율 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서 연초 정도 그럴 때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좀 더 조바심 가지고 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다려 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말고 4개 말고 네. 이번에 다음번에 산다고 하면 좀 관심으로 두는 주식이 있어요? 네, 제가 관심으로 두는 게 네. 지금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몇 있어요? 가지가 있는데 네. 주식 말고요. 이렇게 네. 종류로 오. 몇 가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채권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채권? 있습니다. 저도 네. 내년에 투자할 거예요. 네, 채권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냥 중금리 아니면 뭐 하이힐드 채권까지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 원래대로였으면 미국 주식을 계속 사서 모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환율 때문에 저는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채권이고요. 지금 상당히 한국 시장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뭐 이번에 흥국생명 사건까지 터졌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연초까지 계속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잠잠해
보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에. 그거는 지금 뭐 중앙은행에서 지금 이거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금리를 막 인상하고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게 얼마나 될 것인가. 한 이런 거 효력이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갈 것 같거든요. 언발의 오줌누기다. 네. 예. 그래서 그 정도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채권 시장이 더 이제 계속 유동성으로 막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 채권 투자할 생각도 이제 있는데 예. 그럼 이제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자금을 이제 어떻게 조달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채권의 공급은 늘어날 예. 거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줄어들 테니까 좀 금리를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채권을 보고 있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위험한 거는 회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 건설사 네. 채권 금리가 69%까지 올라갔습니다. 망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망할 위험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겠지만 한 8%에서 10% 정도 그 채권 금리 나오는 선에서 그렇게 저는 투자를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예.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이 ELS도 사실 보고는 있어요. 제가 이거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인데 네.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좀 무서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ELS가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ELW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만든 금융 상품인데요. 어떤 이 ELS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특정 주가의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은 한 40%에서 50% 하락하지 않으면은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이자를 한 20%에서 많게는 뭐 30%까지 누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원금 손실의 위험도 되게 크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하지만 이게 약간의 도박적인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의 성격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주 큰 돈을 들어가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쭉쭉쭉쭉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잘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건데 이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정말 큰 일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낚임만 하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주식이 정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과거에 뭐 국내에서 있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10년에 한 번씩 사건이 나요. 사건이 나니까 그게 이제 꾸준히 내가 잘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번에도 괜찮을 거다라고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이게 10번을 잘 됐어도 그 11번째 모든 걸 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예.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국내 주식도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KTNG요? 아니, 뭡니까? 예. 네, KTNG 아유 좋은 주식이지만 네. 제가 또 아시잖아요. 뭐 애플, 구글, 테슬라 뭐 이런 주식만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게 느낌이 오시죠. 저는 삼성전자를 아마 계속 그냥 보고는 있어요. 지금 주가의 추이를 보고는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도 네, 고려를 하고 있다. 고려까지는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국내 금융 상황의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 진짜 채권 시장이 너무 더 꽁꽁 얼어붙고 그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더 이상 효력이 먹히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면서 그런 저축은행들이 막 이렇게 몫이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런 상황까지도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위기 시에 조금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국내의 주식도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 한번 들어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주가가 앞으로 뭐 엄청 많이 오르거나 그런 것들을 뭐 단기간에 오르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기보다는요. 그래도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플러스 배당 뭐 이 정도 두 가지 보고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자들에게 또 해줄 말 있으신가요? 네. 지금 굉장히 좀 하락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죠. 예. 네. 근데 이런 하락 변동성은 시장에서 굉장히 당연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똑같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맨날 하락하고 그러다가 좀 반짝 상승하고 이런 모습은 시장에 너무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 내가 이 시장에서 기회를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면 기회가 보이실 거고 이 시장은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괴롭히는
잡히는 그 존재로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 모든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런 하락 변동성을 잘 견뎌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찾아오는 또 상승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또 더 많은 이런 수혜를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덕분에 또 이렇게 또 긍정적인 또 에너지를 주셔서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들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